서울의 을지로 2024년 겨울 무거운 겨울 하늘 아래 홍순자 78세는 허름한 고시원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30년 전 남편과 아들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민우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을지로 지하상가에서 35년간 운영해온 반찬가게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남은 건 겨우 이 좁은 고시원 방 한 칸뿐이었다. 창밖으로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번쩍였다. 그 빛 아래로 젊은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지나갔다. 순자의 시선이 그들을 쫓았다. 마치 30년 전 민우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었던 그날처럼. 어머니, 제 여자친구 서지원입니다. 당시 지원은 얼마나 예뻤던가. 다나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깍듯이 인사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얌전한 외모 뒤에 숨겨진 야망을.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의 번호였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희도 힘듭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어제 민우의 집을 찾아갔던 것이 실수였을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해 투약을 중단한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 민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어머니, 지원이가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자꾸 찾아오시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말끝이 흐려졌다. 순자는 잠자코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고시원의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의 술 취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곳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처럼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이들이었다. 순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민우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였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요. 커서 꼭 효도하는 아들이 될 거예요.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가방을 꺼냈다. 내일은 또다시 민우의 집으로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현관 앞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기다려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내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걸. 새벽녘, 홍순자는 아들 민우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담긴 낡은 플라스틱 용기가 들려 있었다. 오늘만큼은 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당신, 또 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서지원이 나타났다.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시어머니를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쳐다보았다. 지원아, 민우 밥은 먹고 나가니? 어머니, 우리 집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이웃들 시선도 있고. 지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민우가 내렸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민우야,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왔어. 한 숟가락만이라도. 순자의 떨리는 손이 용기를 내밀었다. 그 순간 지원이 재빨리 나서서 용기를 쳐냈다. 뜨거운 국물이 순자의 옷과 바닥에 쏟아졌다. 어머니, 보세요. 이제 현관 청소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순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쏟아진 국물을 닦으려 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민우의 차가운 목소리. 그는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리고 제발 이제 오지 마세요. 순자의 시선이 아들의 얼굴을 향했다. 3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민우를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바라보았다. 돈은 됐다. 대신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가 어렸을 때 엄마가 늘 반찬 가게에서 일하느라 내 옆에 많이 있어주지 못했지. 그게 한이 됐니?
그래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니?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원이 나섰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우리도 이제 자식이 생겼다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순자의 눈이 커졌다. 자, 자식이라고? 네, 3개월째예요. 당신께 굳이 알려드릴 생각은 없었지만 이왕 이렇게 됐으니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는 당신 같은 할머니는 필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했다. 손자 혹은 손녀가 생긴다는 소식에 잠시 기뻤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순자의 뒷모습을 보며 지원은 민우의 팔을 잡았다. 여보, 잘한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돌았다. 아파트를 나온 순자는 정신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말려주었다. 그때였다. 김 여사님. 낯익은 목소리에 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30년 전 그녀의 반찬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 지금은 중년이 된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정말 김 여사님 맞으시죠? 저 기억하시나요? 강기철입니다. 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반가움의 눈물이었다. 여사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강기철은 을지로의 한 오래된 찻집으로 순자를 안내했다. 30년 전 그가 아르바이트생이었을 때 자주 들렸던 곳이었다. 낡은 목재 의자와 테이블, 빛바랜 민화가 걸린 벽,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순자의 눈물 젖은 얼굴이 조금씩 진정되어 갔다. 아직도 이 동네에 이런 곳이 남아 있었네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철은 따뜻한 대추차를 주문했다.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매일 여사님을 찾아다녔어요. 가게가 문을 닫은 후에도. 순자는 놀란 눈으로 기철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는 이제 반백이 되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여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길거리를 전전하며 살았을 거예요. 30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다. 폭력 조직에 쫓기며 도망치던 20살이 기철. 그를 숨겨주고 일자리를 준 것이 바로 순자였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기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건설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여사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정직하게 일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필 오늘 아들에게 버림받은 이날에 기철을 만난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여사님,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회사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예전처럼 음식을 만들어주시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늙었어. 그리고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서지원이었다. 역시 여기 계셨네요.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 지원은 기철을 힐끗 보더니 순자 앞에 앉았다. 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쓰러지실 뻔한 걸 동네 사람들이 다 봤대요. 민우 오빠 회사에도 소문이 났고요. 이제 오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순자는 말없이 지원을 바라보았다. 사실 제가 왜 어머니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아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전 제 친어머니도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을지로 시장에서요. 하지만 어머니의 가게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우리 어머니 가게는 망했죠. 결국 어머니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살하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죠. 그때부터 전 맹세했어요. 절대로 이 동네에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0년 전 그녀의 가게 맞은편에 있던 작은 반찬 가게. 그리고 그곳의 주인이었던 여자. 그러면 당신이. 네, 맞아요. 전 일부러 민우 오빠를 만났어요. 일부러 결혼했고. 그리고 지금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온 거예요. 기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 반찬 가게 주인. 혹시 이름이 박영숙 씨 아니었나요?
지원이 놀란 눈으로 기철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시죠? 그분은 제가 죽였습니다. 찻집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기철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다. 그때 제가 빚을 갚지 못해 조직폭력배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박영숙 씨가 저를 숨겨주려다가 변을 당하신 거예요. 김 여사님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찻집의 정막이 깨어진 것은 민우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였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넥타이는 헐거워져 있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누군가가 찻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그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 난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야? 당신이 날 이용했다는 거? 어머니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결혼했다는 거? 민우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번졌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순자는 황급히 아들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 순간 지원이 날카롭게 외쳤다. 거기 서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원의 손에서 날카로운 물건이 번쩍였다. 과도였다. 내 인생을 망친 사람들, 오늘 다 같이 끝내버릴 거예요. 기철이 재빨리 순자를 감쌌다. 진정하세요. 서지원 씨. 당신 어머니의 죽음은 제 잘못입니다. 김 여사님은 아무런... 닥쳐요. 당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지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그날 밤 김 여사님을 찾아갔어요. 도와달라고, 가게 좀 살려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했죠. 그리고 그날 밤 갑자기 순자가 앞으로 나섰다.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뭐라고요? 그날 내 어머니가 찾아온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도와주려고 했어. 내가 가진 돈을 다 빌려주려고 했는데 내 어머니가 거절하셨어. 그리고 그날 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내 어머니는 조직폭력배들을 피해 도망치던 기철 씨를 숨겨주시다가 변을 당하신 거야. 내가 늦게 도착해서 도와드리지 못했어. 지원의 손에서 과도가 떨어졌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민우가 천천히 일어나 지원에게 다가갔다. 여보, 우리 아이는 어떡할 거예요? 지원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녀의 배를 감싸 안은 손이 떨렸다. 나는... 갑자기 지원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순자가 가장 먼저 달려가 지원을 부축했다. 빨리 119를 불러요. 민우야.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순자는 지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지원은 순자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순자는 수술실 앞 의자에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붉은 수술중등이 차갑게 빛나는 가운데 지원의 생명이 실과 같이 가늘게 이어져 있었다. 어머니, 조금 쉬세요. 민우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난 기도해야 해. 그녀의 떨리는 손이 묵주를 꽉 쥐었다. 30년 전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이렇게 기도했었다. 하지만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 민우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기적이었고 어리석였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이렇게 큰 어른이 된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네가 어렸을 때 일만 하느라 너무 바빴지. 내 운동회에도 못 가고 참관 수업에도 못 가고.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잊고 살았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순자와 민우가 황급히 일어섰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다. 아기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쇼크로 인한 유산이. 민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순자가 재빨리 아들을 부축했다. 지원이는요? 지원이는 괜찮은가요? 현재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할 것 같네요. 병실로 옮겨진 지원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았다. 어머니, 지원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순자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모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제가 아기를.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자는 조용히 지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도와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어줄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기철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 여사님, 이건. 기철이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담은 문서들이 있었다. 경찰 조서, 목격자 진술, 그리고 박영숙의 마지막 편지. 이걸 찾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박영숙이 자살하기 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다. 지원아, 엄마가 미안해. 김 여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날 도와주려 하셨는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지. 그리고 그날 밤 조직폭력배들을 피해 도망치던 청년을 도와주다가 난 선택을 했어. 그 청년의 목숨을 구하기로.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저 운명이었을 뿐. 지원은 흐느끼며 편지를 읽었다. 20년간 품어온 증오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주세요. 순자는 지원을 품에 안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것을 새하얗게 덮어주려는 듯이. 봄이 찾아온 서울, 여의도 공원의 벚꽃이 흩날리는 아침이었다. 순자는 휠체어를 밀며 지원과 함께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퇴원한 지 한 달, 지원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어머니, 저기 벤치에서 좀 쉴까요? 벚꽃이 흩날리는 벤치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 지원은 천천히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차를 따랐다. 이제 곧 날씨가 따뜻해지겠네요. 순자는 지원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래, 봄이 오면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것 같지?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지원아. 민우가 양손 가득 도시락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강기철이 따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내 식구가 모이니 좋네요. 기철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펼쳤다.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시던 것처럼 만들어봤어요. 맛은 없겠지만 도시락 속에는 순자가 예전 반찬 가게에서 만들던 메뉴들이 가득했다. 김치볶음밥,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이걸 어떻게?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기철이 웃으며 말했다. 30년 전 아르바이트할 때 배운 레시피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시락 속 음식들은 모양은 조금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득했다. 민우야,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요. 그동안 못 해드린 것들 하나하나 다 해드리고 싶어요. 지원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도 이제부터는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의 순간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배를 움켜쥐었다. 지원아, 괜찮아? 모두가 놀라서 일어섰다. 하지만 지원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순자가 지원의 배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이건 병원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기적처럼 지원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쌍둥이래요. 어머니.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꼭. 순자는 지원을 꼭 안아주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지킬 거야. 내 아이들을.
우리 손주들을. 그날 저녁 민우의 아파트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순자는 오랜만에 부엌에 들어섰다. 그녀의 손끝에서 예전의 맛이 되살아났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민우의 제안에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이제 곧 태어날 쌍둥이들의 할머니가 되실 분이. 지원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우리 함께 살아요.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순자의 마음속에도 봄이 찾아왔다. 한밤중 순자는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지원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어머니, 어머니. 순자는 급히 지원의 방으로 달려갔다. 임신 7개월째인 지원이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민우야, 빨리 차 준비해.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순자는 지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30년 전 악몽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도 이렇게 급히 병원으로 향했었다. 제발, 제발 아이들만큼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원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쌍둥이 중 하나의 심장이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산모도 위험한 상태예요.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우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셔야 해요. 산모와 아기들 모두를 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간 지원이 의식을 되찾았다. 어머니,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안 돼. 네가 먼저야. 순자가 울부짖었다. 난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 이제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전 이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요. 제 엄마가 저를 지키셨던 것처럼. 수술실 앞 순자는 기도했다.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수술은 12시간이나 걸렸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기적입니다. 세 분 모두 살아났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병실에서 지원은 두 아기를 품에 안았다. 작은 아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살아있었다. 어머니, 이름을 지어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영숙이, 그리고 순영이. 지원의 눈이 커졌다. 영숙이는 어머니의, 그래, 내 어머니 이름이야. 그리고 순영이는 내 여동생 이름이었어. 30년 전의 일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이 아이들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 강기철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 여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그의 회사 소유권 일부를 순자와 민우에게 증여하는 문서였다. 전 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사님 가족이 제 가족이에요. 이 회사로 새로운 반찬 가게를 열면 어떨까요? 예전처럼. 순자는 말없이 기철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그 어린 청년이 이제는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되어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품에서 쌍둥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5년 후, 을지로. 할머니, 영숙이가 또 김치찌개 냄비 뚜껑 열었어요. 5살 순영이의 고소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순잔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린 새 식당 안에서 쌍둥이들이 장난치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영숙이가 벌써 할머니처럼 요리하고 싶은가 보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안아 올렸다. 영숙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지만 지금은 언니 순영이 못지않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지원이 앞치마를 매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5년 전 그날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욱 깊어진 사랑이 담겨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 제법이네. 순자가 지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민우와 기철이 들어왔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우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기철 삼촌이랑 같이 시작한 반찬 사업이 대박났어요.
이제 전국 체인으로 확장할 수 있대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앞에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35년간 지켜온 작은 반찬 가게, 아들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 며느리와의 아픈 과거, 그리고 지금, 그건 못해. 모두가 놀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왜요, 어머니?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혼이야. 돈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 순자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다. 낡은 도마 위에서 물을 썰며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가 처음 이 가게를 열 때 하신 말씀이 있어. 음식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다.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해. 지원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쌍둥이들이 주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우리도 요리 배울래요. 순자는 손녀들을 바라보았다. 영숙이의 눈빛에서 돌아가신 며느리의 모습이, 순영이의 웃음소리에서 잃어버린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할머니가 천천히 다 가르쳐줄게. 저녁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오늘따라 유난히 바쁜 주방에서 세 여자가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김치찌개 끓이는 법 다 배운 것 같아요. 지원이 뿌듯한 얼굴로 말했다. 아니야, 아직 멀었어.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진정한 맛은 시간이 만드는 거야. 우리 가족의 시간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따뜻한 빛이 주방을 비추었다. 할머니, 영숙이가 순자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우리 나중에 커서도 여기서 같이 살 거예요.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노을빛에 반짝였다. 그래,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픈 과거도 두려운 미래도 없었다. 오직 현재, 이 순간의 행복만이 가득했다.